팀장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피드백을 누군가가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윗분이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줬으면 내가 진짜 대성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좋은 피드백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피드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드백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예, 내가 줄 테니 받아라,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굉장히 일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제 때문에 사실은 피드백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피드백은 주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를 함께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상사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꼭 요것만은 좀 지켜주세요, 요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 받을 때 저한테 질문을 좀 오히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작성했니? 라고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싶은데 평가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얘기랑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좀 의도를 왜곡하거나 그걸 이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때 가장 어렵고, 언제 피드백을 할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하게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전에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피드백을 누군가가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윗분이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줬으면 내가 진짜 대성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좋은 피드백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피드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드백을 주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고요. 또 하나는 피드백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좀 아까 이야기 나눴던 이 전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을 주려는 사람들의 신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마커스 버킹엄은 자신이 주는 피드백은 모두 다 소중해 라고 믿는 이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이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이 훨씬 더 정확해 라고 보는 이런 믿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죠? 예. 우리 전편에서도 나눴죠. 우리가 조금 작은 사실을 보고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상대방한테 피드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은 조직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임원 코칭 많이 하잖아요. 임원 코칭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임원들이 내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도 바꿔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실무하는 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임원분은 맨날 똑같은 것만 말씀하신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맨날 이 페이퍼가 열 몇 장인데 앞에서 한두 장 보고 벌써 마음에 딱 걸리면 그거 갖고 지적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치거나 시기를 놓칠 때가 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절대로 옳아, 이런 것이 얼마나 조직에 많은 코스트를 갖고 올 수 있는지 피드백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학습 과정이 마치 텅 빈 배에 연료를 채우는 그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수준이 되려면 막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대가 있거나 도와주고 싶을 때 이런 욕구가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처음 했을 때 제가 첫 회 영상을 딱 보고 나서 A4 용지로 딱 정리를 했죠. 제가 누굽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편에 유튜브에 잘한 점,
개선점을 딱 정리해갖고 제가 딱 줬죠. 그죠? 왜냐면 텅 빈 연료에 배에 막 제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 마음이 넓은 아들이 엄마 처음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상사나 어른은 자꾸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합니다. 예, 부족함을 메꿔주는 행위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는 맞긴 하지만 역지사지를 해보면 상대방은 귀에서 약간 피가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관계도 자꾸 손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료에 내가 마구 부어줘야 된다. 이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탁월한 성과는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너도 동일하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 체험이 많은 분일수록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메이저리그의 타율이 좋은 선수들이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타율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탁월함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탁월함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정통의 길은 아니다. 이런 겸손함을 갖는 것이 이 세 번째 믿음에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이 피드백을 망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피드백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피드백에 대한 전제를 바꾸시면 피드백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당부할 게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물어봐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언제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람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멤버들이 했었는데요. 피드백을 준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이 언어로부터 우리가 전제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피드백을 준다는 건 내가 본 것을 너한테 전달할 테니까 너는 잘 들어. 그리고 내 얘기를 네가 수용해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전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전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피드백 탐구, 인콰이어리라는 탐구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게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측면은 굉장히 작은 도로라서 일방 도로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막 바쁘게 회사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골목을 딱 트는 순간 차가 앞에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번은 이제 클락션을 올렸죠. 올렸는데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막 고개를 빼가지고 막 이제 들여다 봤는데 나중에 차가 빠지면서 보니까 어떤 할머님이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뭐 물건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담아주고 또 안전하게 모시느라고 이제 길이 막혔던 것이죠. 제가 본 거는 차가 막히는 그것만 알지 그 앞에 있는 스토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멤버가 당부하다시피 제가 그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 하나의 장면만 가지고 저를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인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하는 그 요청이 너무너무 중요한 피드백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준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탐구하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탐구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요. 탐구는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탐구라는 그 말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보하고 겸손, 성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유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본 것이 맞는지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본 것 외에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듣고 찾아봐야겠다, 더 들어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 해답을 찾을 때까지 내가 진중하게 임하겠다 이런 성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피드백 탐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예전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피드백을 준다 이런 단어 쓰지 않잖아요.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점을 나눈다. 내가 본 관점과 너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세션을 퍼스펙티브 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피드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도 들려줄게, 너의 관점도 들려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피드백 탐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동굴의 입구에서 이것만 봤는데 이 동굴 안에 뭐가 있었을까? 이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서를 제때 맞추지 못했다. 뭐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 피드백 탐구를 하고 싶다면 실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게을러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고서를 일은 잘했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보고서는 담을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잘 탐구해서 어떤 게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길인지를 파악해서 그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피드백 탐구이겠죠. 반면에 이렇게 상황이나 원인을 탐색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피드백은 상대방의 저항을 가져오기 쉽고 성장은커녕 관계만 더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피드백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말이 옳으니까 들어. 나는 쏟아 부어줄 거야. 이런 관점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는 부분만 보았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본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또 상대방도 자기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는 그 여정으로 그 전제를 바꾸셔야 됩니다.